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소봉 프로젝트 특강 6 시작하겠습니다. 썸네일 코인 기축 통화의 패권 경쟁 속에서 피어난 꽃 암호화폐. 달러, 미국을 상징하는 달러가 유로화와 비트코인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있고 카르다노, 아다노, 에이다가 있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악시아가 있고, 파이코인이 있고, 또 국내에서 하는 그 코인인데 채굴 단계 코인입니다. 신드롬이라는 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뭐 우연처럼 피어난 우연처럼 생긴 것 같지만 결국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태어난 거겠죠. 저는 이제 유로화와 달러화의 패권 경쟁, 그리고 2016년도에 기축통화, 그 IMF 통화 바스켓에 편입된 위안화의 편입,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이 비트코인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소봉 프로젝트 6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소봉이 될 수 있다. 6회. 소봉이라는 것은 이제 영주죠. 이렇게 뭐 쭉 이제 책 인쇄 받듯이 유튜브 수익 받듯이 아무튼 누구나 다 1인 사업자가 앞으로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봉건 영주처럼 지대나 건물 주인처럼 이렇게 받는 것, 그런 영주가 될 수 있다. 네, 화폐와 자산의 가치 할 차례입니다. 소봉 프로젝트 챕터 6는 화폐와 자산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소 챕터로는 첫 번째 법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복식부기, 투자 수익률. 근데 오늘은 일단 법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채 그 첫 5천년의 역사 그레이버 교수 걸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소봉 프로젝트 5에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책 포기한 것까지 얘기했고, 원래 강의 원안에는 거기까지 나와 있었으나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되고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하게 된 거는 미국 중심의 금융 패러다임 자본주의의 문제점,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느낀 거는 유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로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죠. 힘이 점점 빠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레이트 리셋을 요구하는 세력도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중국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IMF 통화 바스켓에 이제 기축 통화로서 들어가게 돼서 지금 약 한 8%에서 10% 정도의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본 조건. 그런데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똑같이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 기업들이 생기고 나서 야, 이거 공산주의가 돼도 시장 경제는 할 수 있네. 이러한 지금 그런 무지막지한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고, 미국도 약간 공산주의 세력이 짙어지고 한국도 깊어지고 하는 것이 다 이 빅테크들의 등장과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근간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초예측 부의 미래, 유발 하라리, 스콧 갤로웨이, 찰스 호스킨스, 장 마르셀 티롤. 원래 이 책은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책이 아닌 원래 TV 교양 프로인데, 일본에서 해마다 어떤 의제를 설정한 후에 이제 유명한 석학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유발 하라리가 원체 유명하고 또 논리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의 이제 유발 하라리는 1편, 2편에 다 등장하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 스콧 갤로웨이, 찰스 1편이나 2편이나 공통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빵이라는 그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넷플릭스 대신에 애플을 넣어서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개의 회사들이 지금 공산주의 형식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공산주의 방식으로 지금 자꾸 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방법 대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했던 이 찰스 호스킨스는 카르다노 아이다 코인을 만든 사람이고 이더리움 만들 때도 만든 사람입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에는 깊숙한 얘기는 없지만 다른 면에서 찰스 호스킨스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이다 코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다 코인은 현재 뭐 한 시총 그래도 몇이 되죠? 아주 유명한 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아이다가 이제 제일 유명한 탑3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마다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올해 이렇게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이제 두 군데 다 나와 있는데 유발 하라리 얘기는 지금 현대 이 금융 자본주의가 완전히 종교와 다름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감시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존 관념과 달리 공산주의로 간다라는 말 대신에 감시 자본주의로 간다. 우리 공산주의 안 한다. 공산주의 망한 건데 왜 하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안 쓰는 대신에 감시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다. 사실은 유발 하라리 얘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공산주의는 모든 의사결정을 중앙 집권화식에서 거기서 처리를 했고 자본주의는 분산시켜서 처리를 했는데 중앙 집권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산주의는 망했고 그 정보를 시장이 나눠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는 성했다. 그런데 21세기엔 상황이 달라졌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중앙 집중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공산당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넓은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유럽 사람들에 대한 돈 갖고 있는 유럽 사람들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심지어 뭐 한국, 베트남, 뭐 어느 나라, 아프리카나 각국의 이 정치 권력자들이 감시 자본주의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기존과 같은 식으로 자본주의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자유시장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기술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발전을 막을 수도 없다. 문제는 데이터 소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데 뭐 작년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규제를 하려고 그랬지만 규제를 하지 못했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발 하라리가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스콧 갤로웨이도 이제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얘기, 가파 기업, 우리로 따지면 판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 애플, 넷플릭스 같은 것이 모든 것을 독식한다. 이 사람들이 1%를 가지고 나머지 99%는 그냥 완전히 뭐 사냥개처럼 먹이만 먹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찰스 호스킨스가 이 책에서는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그런 걸 저지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정보를 중앙화시키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누구나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그 아이다가 주식이 조금 아이다 코인 가격이 좀 올랐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오래전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주장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지만 이더리움하고 달리 어떠한 이더리움은 계약서 단계, 그 다음에 이 아이다는 이 헌법과 같은 것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상호간의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뺀. 그러니까 사실 유통도 우리나라도 백화점, 일본 백화점이 한국 백화점보다 싸죠. 일본의 물건이 한국의 물건보다
굉장히 쌉니다. 왜 싸냐? 유통단계 도둑놈들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유통단계 도둑놈들이 다 끼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구조인데 뭐든지 일본이 쌉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지금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저지할 수 있다. 카르다노 에이다를 지금 하고 있는 찰스 호스킨스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초예측 부의 미래에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러한 책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백억을 받는 이유가 있다. 유로화와 달러화의 가격인데요. 원래 정말 뭐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 아이다 뭐 이런 거 파이코인 이거 사람들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가상화폐가 아니죠. 암호화폐죠. 근데 왜 가상화폐라고 그러느냐? 처음에 유로가 가상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단일 통화를 만들 때 각국의 각국의 갖고 있는 그 화폐의 그 구매력을 유로라는 것으로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다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할 때 그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한 3년간 하면서 그러면서 유로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2001년도에 가서 그 유로를 법정화폐로 만들었죠. 우리는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법화라는 개념을 아시죠? 그게 가상화폐였고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왜 통화에 암호가 필요하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남들이 내가 외국에다가 돈을 보내거나 한국에서 돈을 보내거나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는데 그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다 알고 한국은행이 다 알고 미국이 다 알고 그래서 송금할 때 나오는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이제 미국이 다 알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로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기존에 이제 각국에서 쓰던 통화를 구매력 비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유로의 총 발행량을 정할 때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거리 몇 킬로 하는 것도 미국과 협의해서 하는데 이런 거대 통화를 유럽에서 만드는데 미국은 빼고 절대로 혼자 있을 리가 없죠. 많은 회의를 했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도 손상이 안 가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했겠죠. 그래서 어찌 됐건 처음에는 그 유로화와 이 달러화의 비중이 유로화가 한 1.7배 정도 더 높은 그러니까 1대 한 1.7 정도로 됐는데 지금 오늘 현재 1대 1.18이거든요. 거의 1.2 유로화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1.7에서 1.2로 약해졌어요. 우리는 뭐 미국이 돈을 찍어냈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유로화는 어떻게 가격이 낮아졌을까요? 어떻게 유로화는 저렇게 평가가 절하가 됐을까요? 뭐 간단하죠.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풀어서 자기네의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돈은 많이 써야지만 그 힘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그 달러화가 쓰이는 비중이 한 60%, 유로화가 쓰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금하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돼 있죠.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달러는 많은 널리 쓰이니까 가치가 높아지고 힘을 갖게 되는데 유로는 그렇게 널리 쓰이지도 않았는데 20년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어. 1대 1.7에서 1대 1.18까지 낮아졌어. 왜 그렇지? 돈을 찍어냈다는 소리죠. 찍어낸 돈 어디 있지? 저는 그 돈이 중국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 유럽에서 찍어낸 돈들이 중국의 경제 부흥에
어마무시하게 이바지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감을 느낀 미국,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 그게 이제 뭐든지 다 부작용이 있죠. 차변 대변 법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을 부추겨서 블랙시트도 하고. 근데 유로가 다시 좀 원래 이제 파운드와 유로화는 따로 있었지만 결국은 그 EU 자체에서 미국도 유럽 영국도 탈퇴하는 그렇게 큰 판에서 보게 되면은 유로화와 달러화의 패권 경쟁이다. 거기다가 중국까지 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폐 구성 바스켓 뭐 통화 바스켓이 바스켓에 이제 위안화가 들어간 거죠. 2016년도부터 이제 위안화가 들어가서 지금은 뭐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네덜란드 필던,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오스트리아 달러, 스위스 프랑, 뭐 그리스, 이태리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가상화폐 유로를 만들어서 1999년 1월에 만들어서 3년 후인 정확히 2002년이네요. 2002년에 법화로서 법정화폐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코인들은 암호화폐지 가상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암호를 걸고 싶었던 유럽이나 중국에서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그 화폐와 이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법인을 공부한다 그랬죠. 자,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누가 하는 거죠?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에서 합니다. 비트코인 재단이라는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이죠. 미국 비영리법인이죠. 이더리움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겁니다.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카르다노 카르다노 파운데이션, 카르다노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스위스 재단인데 뭐 재단은 여러 가지로 목적이 다 있는 거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아시죠?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어떤 인류 공영의 사회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돈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인이 다 이런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이런 파운데이션에서 코인을 만들었다. 왜? 미국이 알지 못하게 암호를 걸어서 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악시아 말씀드렸죠. 악시아 뭐 이 파운데이션인지 같지는 않은데 악시아 코인도 스위스에 있는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겁니다. 다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재단이라는 건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법인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인의 유래가 뭐냐? 중세 유럽에서 보게 되면 이제 1896년 아르망 푸조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한 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아르망 푸조는 1915년에 죽었다. 그렇게 회사 만든 지 한 20년도 안 돼서 죽었네요. 근데 2008년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 150만 대 자동차 생산하고 55조 원의 매출을 하고 세계 곳곳에 20만 명을 고용한다. 우리나라도 있죠. 삼성 르노가 푸조. 그래서 이 그런데 뿌조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뿌조에서 만든 차가 뿌조라는 회사는 아니다. 소유하고 있는 공장, 설비, 전시장 그리고 고용하고 있는 정비공 회계사가 뿌조가 아니다. 임원들을 다 합친다고 해서 뿌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재앙으로 임직원 다수가 다 사망하고 공장이 다 파괴되더라도 회사는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지어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 푸조라는 법인은 도대체 푸조라는 법인은 뭐냐? 그런데 얘가 죽을 때가 있다. 판사가 회사의 해산 판결을 내리면 공장은 멈추고 노동자, 회계사, 경영자, 주주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더라도 푸조라는 법인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거를 이제 유발 하라리는 유한 책임 회사라는 허구의 존재에게 법으로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 포유류 동물이 있지만 오직 이렇게 인간들만이 막 그 숫자가 70억, 80억에 이를 정도로 번영을 하고 다른 종은 합쳐도 몇 억밖에 되지 않게끔 이 털없는 원숭이 같았던 이 사피엔스 족들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뭐냐?
허구에게 존재에게 실체를 부여함으로써 그 비존재의 실체를 존재의 실체로 바꿨다라는 거죠. 국가라든지 돈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동창이라든지 뭐 향후회라든지 이런 허구의 존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힘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뭐 침팬지나 코끼리나 많은 사람을 뿌릴 수 있어도 많은 자기네 꿀수 해도 이게 100명 넘어가기 정말 100명 넘어가기 힘든 일당 100도 힘든데 오직 인간만 일당 100이 되는 거죠. 100, 1000만까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가상의 실체가 없는 허구의 존재에게 법으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빨리 추가적으로 더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이 있는데 이 파이코인은 파이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단계 비슷한 네트워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이코인은 그러면 재단이 아니냐? 여기도 빌 게이츠 재단에서 부분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코인 찾아보게 되면 Analysis of the publicly available ANA data was performed at Stanford University.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했고 and supported in part by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재단 법인, 돈 갖고 있는 법인들이 다 코인의 뒤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가공의 법인들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코인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게 왜 암호가 필요할까? 돈 그냥 보내면 되지. 그냥 누군가의 감시를 벗어나서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코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한 20% 정도 법정 통화가 한 80% 그리고 코인의 형태로 한 20%로밖에 20%는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한국의 많은 코인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신드롬이란 코인인데 이 신드롬 코인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아메이 같은 다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블록스라든지 뭐 제타파 같은 그런 실제로 가서 블록체인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한번 CINDRUM 들어가셔서 뭐 채굴 단계 코인이니까 메타버스 세계와 블록체인의 세계와 코인의 세계를 이렇게 결합하는구나. 근데 한국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중국 회사인지 뭐 근데 개발자를 보니까 인도네시아더라고요. 한번 이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 들어가서 게임처럼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거를 채굴로 인정해서 돈으로 주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 공부도 할 수 있고 블록체인 공부하면서 이런 자기의 아바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 돼 있는 건데 한국의 코인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는 파운데이션이 없다. 파운데이션이 없는 큰 부자들이 돈을 대지 않는 이런 코인이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은 심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져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이 코인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코인이 다 그리고 채굴 단계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 삼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해보죠. 저도 지금 뭐 공부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법인에 대해서 계속 소봉 프로젝트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